명심보감은 어떤 책인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분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그 복합된 사상을 모아가지고 1305년에 편찬한 책인데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긴 문장이네요. 공예왈 부위인자는 출필곡하고 반필면하며 소유를 필요상하며 소습을 필요업하며 항언의 불칭론이 연장 2배즉 부사지하고 10년 2장즉 형사지하고 5년 2장즉 견수지이니라. 예. 공예왈 그런데 공예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편명이죠. 자, 얘기의 공예편에 왈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요. 얘기는 중국 고대 유가의 경전입니다. 경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경을 얘기하죠. 자, 시경, 서경, 주역, 춘추, 그리고 이 얘기가 있어서 오경을 이루는데, 주례, 즉 의례와 함께 삼례라고 하면서 이 의례가 이 예의 경문이라면은 얘기는 그 설명서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례가 있었는데 그 주례라는 그 의례가 있었는데 이 의례에 대한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성립에 관해서는 분명치는 않지만은 전한시대의 그 대성이 공자의 제자를 비롯해서 한나라 시대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된 얘기 20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논술한 것으로 이 사서의 하나인 대학 중용도 원래는 이 중에 한 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하고 중용이 분리되어 있죠. 자, 여기에 여러 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예편 중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자, 부의인자자는 출필곡하고 반필면하며, 예, 여기서는 자, 문장의 첫머리를 발어사라고 그러죠. 이 발어사로서 무릇 그런 뜻입니다. 대저 혹은 무릇. 위인자는 위는 무엇 하는 자, 무엇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 된 자는 뒤에 놈자가 있기 때문에 출필곡하고 출필 나갈 때는 출필 반드시 필 나갈 때는 반드시 곡하고, 이 곡은 원래는 알릴 꼬죠. 그런데 여기서는 윗사람에 대해서 아뢰는 것은 곡자로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아뢰를 곡입니다. 고가 아니라. 그리고 윗사람한테 아랠 때만 아랠 곡자로 도금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알릴 고자로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필고가 아니라 출필곡하고 반필면하며, 반은 돌아올 반자지요. 돌아와서는 반드시 면은 얼굴면자지요. 얼굴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나갈 때는 어디 나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반드시 아뢰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아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얼굴을 반드시
면전에 갖다 보여드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소유를 필요상하며 소습을 필요업하며. 예, 소유는 바소자, 놀유자, 노는 곳, 바는 이건 처소를 얘기를 합니다. 장소. 그렇기 때문에 노는 곳을 필요상하며 반드시 있을 유자, 상은 일상상자. 일상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정한 곳에서 놀고 그런 뜻입니다. 앞에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 유자는 논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놀 때는 일정한 곳에서 놀라는 얘기는 엉뚱한 부모가 알지 못한 엉뚱한 곳으로 가서 부모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다니는 곳, 학교를 간다든가 회사를 간다든가 논밭을 간다든가 친척집을 간다든가 하는 식의 그 일정한 곳을 가서 놀고, 그 다음 필요업하며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업이란 건 일업자입니다. 여기서는 학업을 얘기합니다. 종사하는 일 혹은 학업. 자, 반드시 종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익히는 바는 반드시 학업이어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반드시 일정한 일이 있어야, 그냥 백수 건달로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일터가 있어야 하고 그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항언의 불칙론이, 항언의 불칙론이 항상 한자, 말씀은 자, 항상 말을 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항언의 불칙론이, 여기 칭은 일컬을 칭자, 늙을 녹자, 늙었단 말을 안 입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말이야. 말을 할 때는 항상 늙었단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늙었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연장 2배 즉 부사지하고 10년 이장 즉 형사지하고 그랬습니다. 연장, 연이라는 것은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 장은 긴장장 때 많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배, 이는 여기서는 뭐뭇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배가 되다. 그 다음에 고직자가 있으니까 배가 되면 그 말이 뭐뭇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이가 2배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나이가 배가 많으면은 부사지하고 아버지 부자 섬길 사자, 여기서 갈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앞에 나와 있던 연장자에 대한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연장자를 아버지를 모시듯이 섬기고 그런 뜻입니다. 부사지는. 그 다음 10년 이장즉 형사지하고 10년이 2장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써있자는 뭐뭇이 되다 그 말이야. 10년이 더 많이 된 사람은 즉 형사지하고 형으로 모시고 그 말이야. 형처럼 모시고, 모실 사자, 섬길 사자. 자, 10년이 많으면은 형처럼 섬기고, 마지막으로 5년 이장 즉 견수지이니라. 5년 이장 즉 그랬으니까 5년이 많으면은 견수지니라. 견은 여기서 어깨 견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수지 따르다 그 말이니까 지는 그를, 5년이 많은 사람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해석해 보면은
공예왈 얘기 공예편에서 말하기를 부의인자자는 대저 나무 아들이 된 자는 출필곡하고 반필면하며 나갈 때는 반드시 아래입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배이며 소유를 필요상하며 소습은 필요업하며 집을 나가서는 일정한 곳에서 놀고 익히는 바는 반드시 학업이 있어야 한다. 하응언의 불칭론이 항상 늙었단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연장 2배 즉 부사지하고 10년 이장 즉 형사지하고 나이가 배가 많으면 아버지로 섬기고 10년이 많으면 형처럼 섬기고 5년 이장 즉 견수지이니라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가느니라. 예. 여기다 더 부연 설명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아들 된 도리는 외출하여 돌아와서는 얼굴을 보이면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고 아뢰어야 한다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일정한 장소하고 종사하는 일이 있어야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늙었단 말을 어른 앞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부모뻘 되는 사람한테는 부모처럼 대하고 섬기고 10년 연상이면은 형처럼 대해야 하고 5년 정도 많으면 그때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버탈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긴 문장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